동시효과 중계석입니다. 주말 뉴욕 증시는 약세였습니다. 고용 지표는 괜찮았는데요.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임금 상승에 대해서 불안감이 조성이 됐고요. 22일 경기 부양에 대해서도 기대 못 미칠 것이라는 그런 우려감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올랐다는 점도 경계 매물을 불러일으킨 요인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우리 시장도 지난주에 많이 올랐죠. 이번 주 월요일 어떤 모습을 펼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준식 해설위원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개장 전에 어떤 점들 체크해볼까요? 네, 적산병과 신년 기자회견 이렇게 좀 잡아봤는데요. 일단 먼저 그 적산병 출현 쪽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면 원론적으로는 이제 몸통 길이가 그 시간이 갈수록 길어져야 전통적으로는 아주 강한 그 추세 반전의 신호로 좀 여겨지는데 사실 지난 금요일까지 나온 거래소의 그 적산병은 조금 모양이 애매한 국면이긴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바닥권에서 나왔던 세계 양봉이기 때문에 일부 좀 의미는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밴드폭이라든지 21선 중심 라인 뭐 모양새들을 봤을 때는 현재는 숨고르기 국면 정도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밴드폭이 줄어들 수 있는 구간에서는 뭐 큰 폭의 등락보다는 좀 소폭의 등락을 좀 거치게 되면서 좀 숨을 골라가는 그런 과정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오전 10시에 대통령 기자회견 있는데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올해 이제 첫 회이기 때문에 관심이 높습니다. 지금 뭐 이슈로는 경제 활성화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 관련 방안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세부적으로는 지난주 목요일 날 정홍원 국무총리가 이미 이제 발언한 내용들 봤을 때는 저출산 그리고 이제 고령화 테마 또 엔터, 음원, 영화, 드라마, 게임 관련한 컨텐츠 쪽 그리고 이제 경협주가 다시 관심을 받을지 보셔야 되겠는데 다만 이제 코스닥에 그 정책 테마주가 많이 몰려 있는 상황에서 20일 이격도가 105%까지 이미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최근 5년치 평균 상단까지 와 있는 이격도를 감안했을 때는 좀 트레이딩을 잘 해야 되는 국면에 진입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트레이딩을 어떻게 잘해야 되죠? 네, 일단은 뭐 내용은 원론은 그러니까 이격도가 105%로 부담스럽기 때문에 트레이딩 분명이라는 말씀인 거죠. 여기서 사서 홀딩하기보다는 조정을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중 트레이딩을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뭐 DMZ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저출산이나 이야기가 됐던 그런 부분들 테마성 종목군들 한번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내용은 원론적인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그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긴 하지만 경제와 통일 관련돼서 주요 포커스가 좀 맞춰질 것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주시장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내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동시효과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간 선물 지수가 0.45%가량 밀렸고요. 코스피로 환산하면 1917선 수준이 되고요. 지수는 0.4% 정도는 밀리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측이 좀 되고 있는데요. 자, 지금 현재 예상 체결 지수 마이너스권입니다. 4.52포인트의 하락으로 1920.18포인트 선에 출발 앞두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오늘도 강하네요. 1.57포인트가 오른 574.56포인트 선 강박권이긴 하지만 상승 흐름은 이어가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자, 종목으로 보겠습니다. 일단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군들은 보합권 정도에서의 움직임이 예상이 되고 있고 삼성전자는 딱 보합인데요. 자, 허 의원님 살펴주시죠. 네, 자 먼저 그 오늘 이제 탄소 배출권 거래제가 이제 시행되기 때문에 그쪽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휴캠스가 1.52% 강세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성이 2.69%. 실제로 이 두 종목은 휴캠스와 후성은 탄소 배출권을 이제 확보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셔야 되겠고요. 한솔 홈데코는 일단 한 1.5% 정도 밀려서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 쪽에서는 여전히 유가가 이제 급락권이라서 올해 발주에 대한 모멘텀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 나오는데요. 그래도 작년에 이제 좋았던 상황이고 해서 대우조선 같은 경우는 좀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일단 0.57% 뭐 강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플러스권 유지가 좀 됩니다. 타이어 쪽에서는 지금 중국 모멘텀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고무 단가가 태국 쪽 홍수에도 불구하고 천연고무가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 나오면서 이제 긍정적으로 좀 접근이 필요하다는 얘기 나오는데요. 넥센 타이어 0.78%, 타이어 쪽에서는 넥센이 오늘 좀 탑픽으로 나와 있습니다. 0.78% 정도 올라서 나올 것 같고요. CES가 끝났는데 IT 담당 연구원들이 이제 리포트를 막 쏟아냈습니다. 관련해서는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 한 7개 정도 읽어봤는데요. 겹치는 부분은 가장 좋은 쪽이 디스플레이에서는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센서랑 뭐 모듈 이런 관련해서는 LG 이노텍 이야기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역시 센서 쪽에 실리콘웍스도 좀 같이 보자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코스닥입니다만 뭐 파트론, 기가레인, 심텍, 오킨스전자, STS 반도체에 대한 얘기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하이닉스 관련해서는 KTB 쪽에서 연간으로 디램 캐파가 1% 정도 올해 줄 것이다, 긍정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이닉스는 0.60% 정도 상승으로 출발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핀테크 관련해서는 이제 키움증권, 지금 시황 보니까 카드랑 핀테크 융합위해서 나라에서 이제 여신금융연구소 출범시켰고, 이게 이제 협회가 보유한 데이터들을 공유하면서 지표화해서 선형 지표를 개발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금요일에 상 들어갔던 키움증권 잘 보셔야 되겠고요. 통신 쪽에서 핀테크랑 접목되고 있는 LGU 플러스도 호가 높이는데 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건자재 쪽 관련해서는 역시 뭐 한샘이라든지 LG하우스, KCC 계속 이야기 나오는데요. 실적이 좀 나쁘지 않을 것으로 전망들이 되고 있고요. 정유 쪽은 4분기가 지금 뭐 대규모 적자 날 것이라고 그러는데, 일단 호가 흐름 보시면 뭐 S-오일이랑 이노베이션 밀립니다. 근데 뉴욕 쪽에서 지금 두 가지 정도 의미 있는 신호들, 그 유가를 추가로 밀리기에는 어렵게 만들 만한 재료들이 두 개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하나는 그 미국의 셰일 오일 개발 업체가 파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주간 단위로 봤을 때 미국의 그 유전 굴착기인 리그 수가 61개가 줄었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6년 내 최대폭 감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가가 실제로 좀 반등이 나와줄 것인지, 미국 쪽에서 업체들이 조금씩 이제 뭐 공급량을 줄인다고 하면 반등이 실제로 좀 진행되는지는 보셔야 되겠는데, 일단 오늘은 뭐 적자에 대한 우려 때문에 다 약세권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코스피 200 내에서는 이 후성이 가장 많은 그 상승세를 좀 보일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포스코 플랜텍, 대상 등이 한 2%대 마이너스권을 출발 앞두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은 플러스권입니다. 지수는 574선 1포인트 정도 오를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종목들은 혼조권인데요. 자, 허연님 살펴주시죠. 네, 자, 핀테크 관련해서 다우데이터, 키움 상 들어갈 때 같이 좋았었는데요. 다우데이터가 오늘 8.2% 추가로 급등 나옵니다. 지금 거래소에서 시황 급변동 조정시까지 받은 상황이고요. 에스테스 반도체, 또 이스트 소프트 5%씩 급등세 출발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뭐 이제 CES 참관기 나오고 나서 IoT 계속 반복되는데요. NTS가 3% 정도, 그리고 한국 사이버 결제도 3. 1월 12일 월요일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주말 뉴욕에서는 또 유가에 많이 좀 주목을 했는데요. 유가가 크게 떨어지진 않았지만 약세권의 움직임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한 주간 8% 정도 좀 밀려났고요. 이로 인해서 이 유가 관련된 그 종목인 이 쉐브론이 한 2%대 주가가 밀리는 그 모습이 나왔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는 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금값은 또 반등하는 그 모습이 나왔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종목 중에서는 테슬라 모터스 주가가 한 1.8%가량 밀리면서 움직임이 좀 하락적으로 나왔는데요. 우리 시장의 전기차 관련된 종목군들도 체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장, 외환시장부터 출발 동향 보도록 하죠. 여객 쪽에서 환율은 떨어졌습니다. 5원 45전의 하락, 1,086원 선으로 최종 호가가 나왔는데요. 일단 고용수표는 괜찮았지만 이 임금 상승에 대한 그런 불안감이 좀 반영이 되면서 이 환율은 하락하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 역시 이러한 점들 그대로 반영되면서 약세로 출발이 되고 있는데요. 7원 10전의 하락입니다. 1,082원 90전 선으로 개장되면서 원화 강세, 달러 약세 분위기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월요일장입니다. 자, 일본 증시는 오늘 성인의 날로 휴장한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증시 어떻게 출발되는지 선물 시장부터 보도록 하죠. 자, 선물 지수 1.40포인트의 하락, 245.7포인트 선으로 시초가가 형성이 되고요. 지금 낙폭을 약간 줄이려는 시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1.25포인트의 내림세로 245.8포인트 선 정도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 살펴보죠. 허연님 살펴주세요. 네, 자, 야간 거래에서는 글쎄요, 뭐 22쪽 이야기라든지 뭐 사실 뭐 5천억 유로 같은 경우도 뭐 작은 돈은 아닌 것 같은데 뭐 1조 유로보다는 지금 뭐 줄어서 나올 것이라고 블룸버그가 보도했다는데요. 이런 부분들 좀 일단 약세 요인이 됐던 것 같은데 1.5까지 밀렸던 상황인데요. 우리도 뭐 유사하게 지금 본장도 출발하는 것 같네요. 한 1.40 정도에 출발했다가 1.60까지 내렸고요. 현재는 낙폭 조금 줄이면서 마이너스 1.10포인트입니다. 지금 개인 쪽만 좀 팔고 있고요. 베이시스가 오랜만에 조금 개선되는 흐름에서 나오는데 계리율은 여전히 좀 마이너스권이네요. 프로그램한테는 좋은 영향이 안 될 것 같은데요. 현재 600억 정도 매도 우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현재 외국인 투자가들 선물은 소폭 사고 있지만 현물 시장에서는 비교적 큰 매도입니다. 686억 원가량의 매도세가 장 초반에 나타나고 있고요. 일단 삼성전자 우선주 쪽으로 매도 물량이 집중이 되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기관도 매도로 출발된 모습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지수 상황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 시가는 1918선으로 개장이 됐고요. 이 하락폭을 좀 줄이는 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4.19포인트가 떨어진 1920.51포인트, 0.22%가량의 마이너스권의 움직임이 기록이 되면서 적산병 이후에 지금도 양봉을 형성하려는 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코스닥 시장은 나흘 연속의 오름세입니다. 1.49포인트가 오른 574.48포인트 선의 움직임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종목으로 보겠습니다. 일단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군들은 파란불이 더 많이 보이는데요. 현대차가 좀 비교적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허 의원님 특징 점검해 주시죠. 네, 일단 삼성 쪽하고 SDS 좀 밀리고요. 제일모직이 이제 금요일 날 마주 급등했었는데요. 오늘까지 좀 랠리가 나옵니다. 지금 15만 1,000원선 0.67% 정도 좀 올라오고 있고요. 수급이 또 다시 짜지는 것 같네요. 그리고 하이닉스 아까 이제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지난 금요일에 조금 밀려서 마감됐는데 다시 오늘 좀 랠리 기대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LG전자 0.49%, 실리콘웍스 1% 오르고 있고요. LG이노텍 이야기가 반복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일단 탑픽으로 계속 좀 반복되는 것 같아요. 0.9%. 그리고 LG디스플레이도 보합권이긴 합니다만 시장 대비로는 일단 좋은 것 같습니다. 워낙에 이제 지난주 중후반부터 좀 올랐던 부분들이 좀 오늘 주춤하게 한 요인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넥센타이어가 거래 대금은 많지 않습니다만 2.7%로 좋고요. 그리고 키움증권하고 LGU 플러스 보시면 키움이 0.9%, LGU 플러스가 0.4%, 0.8% 강세로 출발됩니다.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는 후성이 가장 탄력 좋은데요. 3,570원이네요. 지금 한 시총 3,000억짜리인데 아침에 너무 좀 빨리 올려놔서 좀 흔들었다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량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일단은 지금 체일 강도는 한 200%까지 좋아서 체일 강도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한 7% 정도 올라 있고요. 휴캠스는 현재 3.8% 정도, 한 10억 정도 거래되는데요. 역시 좋은 흐름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금융주 지금 다 밀려 있는데요. 모뉴엘하고 동부건설, 그리고 이제 대한전선까지 이야기가 되게 되면서 충당금, 실질적으로 이제 실적에 대한 감익에 현실화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또 다시 밀려납니다. 지금 신한이 한 1.3%, 기은이 한 1%, 우리랑 KB금융, 하나금융까지 좀 밀려서 약세권이고요. 화장품 쪽은 지금 올해도 계속 중국인 모멘텀 좀 받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모멘텀 자체, 그러니까 YY 성장률로 봤을 때는 조금 주춤할 수도 있다고는 하는데요. 여전히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 아모레라든지 한국콜마, 코스맥스, LG생건 다 플러스권 유지가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조선 쪽에서는 역시 대우조선 정도만이 좀 강세권이고요. 유가 또 밀려서 한 1% 정도 밀려서 나왔는데요.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 또 한진칼, AK홀딩스 쪽으로는 강세 효과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뭐니뭐니 해도 가장 강한 그 섹터는 말씀해 주신 대로 이 탄소 배출권 관련된 그 종목군들이에요. 저탄소 관련 시장 확대에 대한 그 기대감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 모습인데 오늘 갭상승하는 그 모습이고요. 추가적으로 좀 더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건가요? 지금 4나흘 정도 후성이나 슈캠스 모두 상승세가 나왔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이쪽 보시면 후성하고 휴캠스 그리고 한솔홈데코도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이제 배기가스 감소 관련한 그 설치 쪽에서 플랜트 쪽에서 KC 코트렐, 그린홀딩스까지 연결해서 볼 수 있겠고요. 에코프로나 이건산업, 그다음에 에코에너지, CS 윈드, 상하프론테크까지 좀 겹쳐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는 두 가지 정도로 해석이 될 것 같은데요. 먼저는 이제 지금 모니터링 해드렸던 종목군들의 실질적인 이제 이 가시화 이런 부분들도 있겠고요. 또 한 측면에서는 감축량 TP가 높은 업종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쪽에 이제 에너지랑 발전, 철강하고 석유화학, 시멘트 쪽이거든요. 특히나 이제 에너지 섹터 쪽에 정유화학 쪽은 안 그래도 지금 유가 때문에 힘든데
지금 이거 탄소 배출금까지 이제 돈을 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이익에 대해서는 좀 우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얼마 정도의 포션을 줄여야 되는지는 조금 더 개별적으로 좀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만 2020년까지는 크게 세 차례 나눠서 시행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쪽 좀 대부분 다 묵직한 전통적인 굴뚝주들이죠. 이쪽한테는 좀 좋은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앞서 이제 점검했던 후성이나 이런 쪽들한테는 좀 긍정적으로 좀 길게 봐서도 영향을 좀 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STX가 지금 감자 후에 거래가 재개가 됐죠. 지금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모습이 나타나면서 4,725원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점도 특징으로 보실 수 있겠고요. 오늘은 대형주보다는 소형주, 중형주의 움직임, 그리고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의 움직임이 강하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대형주 섹터 내에서는 그래도 눈에 띄는 종목이 있어요. 호텔신라. 하루 만에 반등하면서 지금 3% 가까운 상승세가 기록이 되고 있고요. 지금 여전히 120에서 위쪽에서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그 구간인데요. 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의원님? 네, 일단 실적이 양호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예전에 나왔던 이제 노이즈는 다 이제 마무리됐던 것이라고 합니다. 지난주 저희가 이제 위클리 핫 3시간 금요일 날 말씀드렸던 내용 그대로인데요. 여러 가지 이제 악재 요인보다는 좋아질 일만 남았다 이런 쪽으로 좀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에 대한 그런 낙관론들이 실적 시즌 들어오게 되면서 반영되는 것 같고, 아까 이제 화장품 소개해드리면서 중국 모멘텀 여전히 좀 위하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쪽에 대한 모멘텀도 같이 받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밖에도 지금 말씀드린 이 순간에 후성이 지금 12% 가까운 상승세로 좀 상승폭을 더 키우는 그 움직임이 형성이 되고 있는 그 구간이고요. 현대차는 많이 밀립니다. 지금 2% 가까운 하락세, 나흘 만에 하락 반전되면서 오늘 외국계 창구 쪽으로의 매도가 많이 집중된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지수는 5포인트 정도의 마이너스권,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1포인트가 오른 574선에서의 등락을 펼치고 있는데요. 코스닥 시장의 종목 특징 점검해보죠. 허 의원님, 다음 카카오는 좀 많이 밀리네요. 네, 카카오 같은 경우는 한 1.2% 정도 밀립니다. 지난주에 거의 한 10% 올랐던 상황인데요. 자율스러운 반락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인터넷 전문은 그 모멘텀 때문에 좀 올랐던 부분이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도 일단 다음 카카오 쪽보다는 예를 들어서 실제로 한다고 하면 키움증권 쪽으로 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아무래도 이제 금융서 연결된 쪽에서 좀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은행들도 이게 이제 형평성에 좀 맞는 논리가 아닌가 싶고요. 카카오까지 들어가게 된다고 그러면 조금 애매해지는 부분이 있다는 이런 얘기도 있고 해서 일단은 그쪽보다는 키움 쪽으로 좀 쏠림이 있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자본력이 된다고 하면 이쪽 인터넷 업체들도 제휴를 통해서 관련 업체들을 인수하든지 수익성을 좀 높일 수 있는 쪽으로는 이걸 좀 열어둬야 된다 가능성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게임주는 일단 컴투스나 조이시티, 넥슨시티 강한데요. 특히 이제 컴투스는 실제로 지금 네트로 한 4분기에 한 300~400억 이상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1,000억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연간 기준으로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저밸류로 인한 모멘텀들이 좀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게임이랑 보안이 좀 겹쳐지게 되는 쪽 중에 하나가 이제 이스트 소프트인데요. 이게 이제 카발2 관련해서 모멘텀도 받고 있고요. 지금 IoT라든지 핀테크 얘기 나오게 되면서 보안에 대한 이런 중요성 강조가 되는데, 새해 들어서 이스토프도 상당히 좀 강세인 것 같습니다. 아주 급등세인데요. 오늘 9.7% 정도 아주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다우데이터는 이제 키움증권 연결되게 되면서 좀 흐름도 있고요. 벤 사업도 하고 있고, 이제 다우 기술이 연결된 흐름에서 이제 저 아래쪽까지 내려다 보면 역시 보안 쪽 관련된 업체들이 하나 있기 때문에 지주삭격으로 해서 다우데이터도 좀 움직임이 좀 좋은 흐름세인데 오늘까지 상승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센서 쪽에서는 세코닉스나 에스테스 반도체, 시스템 LSI라든지 일부 연결이 된 카메라 쪽으로 하는 모듈 쪽 연결됐던 업체들이 좀 주가 흐름이 좋았던 상황인데요. 오늘도 이제 에스테스 반도체는 추가로 좀 상승이 나오고요. 세코닉스는 조금 밀리게 되는데 이쪽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가 계속 되는 것 같습니다.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LED 쪽 최근에 움직임이 괜찮아요. 지금 서울반도체도 한 1% 넘는 상승세. 루미마이크로가 3%대, 루메스가 3.7%. 지금 조명 중 전체적으로 좀 보니까 우리 조명도 한 7%대 급등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 그 구간인데요. 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쪽은 일단 주가 흐름 면에서는 많이 밀린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슈성이라고 한다 그러면 역시 이제 스마트홈 쪽으로 해석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센서만 조금 장착이 되면 이쪽 조명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겠다라는 이야기들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지금 TV 자체가 대형화되고 있기 때문에 블루를 백라이트를 넣는다고 하면 예전보다 수익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기대감들이 있습니다만 지금 출시될 것으로 그러니까 좀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업체들 그 TV 쪽에서 이번에 이제 CES 소개됐던 퀀텀닥 같은 경우에 아시는 것처럼 이제 백라이트이 필요가 없고 자체적으로 빛을 내는 반도체가 이제 퀀텀이 이제 심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의 뭐 감익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우려스러운 부분이겠고요. OLED로 이제 기판 사이즈 넓어지면서 이제 진화가 될지는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수율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요. 뭐 그런 쪽보다는 어쨌든 CES 나오고 나면서 스마트폰 관련해서 이제 LED 조명에 대해서도 조금 관심이 높아진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실적에 대해서는 사실은 서울 반도체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큰 모멘텀 받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단발성 이슈로 해서 좀 움직임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이 밥솥 관련된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또 괜찮네요. 지금 세 종목, 리움쿠첸이나 뭐 쿠쿠전자, 풍년, PM 풍년 뭐 이런 종목군들 모두 플러스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쪽은 어떻게 볼까요? 예, 역시 아까 전에 그 중국 쪽 모멘텀 말씀 화장품 밥솥은 좀 같이 움직였던 부분이 있고 위닉스라든지 뭐 오늘 급등 나오는 대부분의 종목군들 코스닥에서 다 이제 중국이랑 좀 묻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마 그런 모멘텀들은 계속 연결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이제 10시니까 한 50분 남았는데요. 뭐 저출산 관련 테마들도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후반에 좀 움직였던 부분이 있어요. 이미 금요일날, 목요일날 고점 대비로 많이 밀려서 끝났었는데요. 저출산 테마들도 아가방이 한 0.1% 정도 소폭 움직임이 있고요. 제로투세븐, 보력 메디앙스는 일단 보합권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경협 테마주도 잠깐 보겠습니다. 일단 북한 쪽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거 뭐 싫다고 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약간 리스키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좀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우리가 어떤 말을 할지는 좀 봐야 되기 때문에요. 일단 현대상선이 2.27% 정도로 좋고요. 그리고 KTNG랑 남해화학 뭐 1% 정도로 오릅니다. 신원과 경농도 강세권이고요. 그리고 이화전기가 4.7%, 세명전기가 2%, 일진전기 좋은 사람들, 동양철관도 일단 플러스권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터주도 아까 좀 보자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일단 네오이즈 인터넷이 12%로 오늘 좋습니다. 강세권이고 SM이 1.3%, CJENM과 로엔 역시 좋은 흐름세입니다. 그리고 음원 쪽에서는 역시 노현도 좀 좋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YG엔트 잠깐 보겠습니다. 이쪽도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일단 YG엔트는 한 0.6% 정도 좀 밀려서 나오고 있고요. 뭐 GKL 파라다이스는 소폭이지만 좀 하락권으로 일단 뭐 시세가 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또 이슈가 될 만한 그 종목군들, 전체적으로 지금 그 신년 기자회견 관련된 그 종목군들은 아직까지 시세는 좀 미약하게 나오고 있는 게 특징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CES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 IoT 관련된 그 종목군들, 지금 엔텔스가 4%대 수익률 기록이 되면서 거래량이 빠르게 증가가 되고 있는 그 상황이고요. 지금 효성 ITX도 한 1%대, S넷이 한 2%, INC가 5%대 수익률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 575선을 지나고 있고 코스피는 지금 낙폭을 조금씩 줄여나가면서 1920선을 회복을 했는데요. 수급적으로는 여전히 외국인 투자가들 매도에 나서고 있는 그 구간이네요. 허 의원님, 수급 특징을 좀 점검해 주시죠. 네, 보시겠습니다. 일단 그 외국인은 22쪽 이야기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일단 1조 유로에서 이제 5천억 유로로 거의 반으로 나오게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이 이미 독일도 그렇고 마이너스 금리 상황이라서 실질적인 효과가 있겠냐는 의문이 있었던 것은 맞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다 돈까지 반으로 줄었다고 하니까 외국인 쪽 심리는 조금 안 좋은 것 같고요. 그 섹터별로 봤을 때는 일단 외국인은 한 700억 매도인데 그 중에 뭐 전기전자가 한 700억이고요. 운송장비, 금융, 뭐 IT, 운송, 금융이니까 시총 상위 종목 섹터 그대로 좀 매도를 시장 전체를 좀 팔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역시 IT랑 금융 매도하고 있고요. 사는 쪽은 기관은 운송장비 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유통과 서비스 쪽에 매수 들어옵니다. 코스닥에서는 일단 외국인 쪽 매도가 조금 큰 상황인데요. 종목별로는 IT, 특히 이제 인터넷과 IT 부품 쪽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디지털 컨텐츠랑 의료기기 쪽도 매도입니다. 기관 쪽에서는 소프트웨어, 디지털 컨텐츠 아마 보안 쪽이라든지 뭐 게임 쪽도 영향이 좀 있을 것 같고요. IT 부품과 의료기기 쪽은 계속 좀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현재 외국인 투자가들 748억 원의 매도 우위 속에서 삼성전자 쪽으로 여전히 집중되고 있고 코스닥은 다음 카카오 쪽으로 매도가 집중이 되고 있는 그 구간이네요.